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챕터 6 차원 축소의 동영상들 중에 총 7편 중에 오늘 그 두 번째 편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6.1 차원의 저주와 차원 축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공부할 그 6.2 PCA를 이용한 차원 축소, 6.3 LSA를 이용한 차원 축소,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PCA와 SVD라고 하는 아주 수학적인 내용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수학을 이해 못하면 이게 마치 암기 과목처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뭐 이 수학적인 내용을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수학의 그 갈래인 수학의 한 분야인 리니어 알지브라, 즉 우리나라 말로 선형 대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형 대수학은 사실은 모든 수학의 기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걸 공부를 할 때 이걸 왜 공부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돌을 닦는 듯한 기분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을 모르면 좀 더 고도의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 대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대수학은 결국은 행렬과 벡터와 행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벡터란 무엇이고 행렬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떤 특별한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타이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직접 이제 라이팅을 했습니다. 펜슬로 이렇게 라이팅을 하고 여기다 이제 캡처를 해서 붙여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빨간색 번호로 1번부터 2번, 3번 나와 있는데 이게 총 2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한 28개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런 뜻이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벡터라는 겁니다. 벡터. 우리는 이때까지 스칼라, 숫자만 다루었는데 이것이 이제 벡터라는 것이 있어요. 벡터라는 것은 다음 보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x라는 벡터가 있다. 제가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밑에 항상 밑에 줄을 그었어요. 언더바를 그었는데, 자, 언더바를 그으면 이제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숫자가 A1, A2, A3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칼럼에 쭉 썼습니다. 자, 이런 것이 벡터인데 이 벡터라는 것의 정의는 direction, 즉 방향과 길이를 갖고 있어요. 이 길이는 매그니튜드라고 불러도 되죠. 크기라고 불러도 되는데, 즉 방향과 크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칼라 값, 숫자는 크기만 갖고 있는 거죠. 방향이 없는데 이제 벡터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x1이라는 자리에 이게 있고 x2, x3라는 그 변수에 이제 이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 x1 축, x2 축, x3 축 이게 직각으로 구성된 3차원이라고 한다면 x축으로 a1만큼 요만큼 오고요. x2 축으로 a2만큼 오고요. 요까지 오고요. 그 다음 x3 쪽으로 a3만큼 올라갔다. 그럼 요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어느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이 사실은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 을 가지고 있는 벡터는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 크기라는 것은 뭐냐? 이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제곱 플러스 b, a2 제곱 플러스 a3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L2 놈이라 부릅니다. 나중에 L1 놈도 있고 뭐 L3 놈도 다 있을 텐데 그냥 일단은 L2 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뒀고요. 노테이션은 이 x라는 벡터에다가 여기 이제 뭐 이 절대값처럼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는 두 개를 쓰겠습니다.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L2 놈이기 때문에 2라고 썼습니다. 여기 2라고 썼죠. 만약에 누군가가 L3 놈을 말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1의 3승 더하기 A2의 3승 더하기 A3의 3승을 3승근 루트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걸 L3 놈이라고 부릅니다. L3 놈. 그럼 L4놈, L5놈 다 되겠죠?
L1 놈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L2 놈만 알고 있읍시다. 자, 그것이 이제 길이가 된다. 자, 두 번째 터미널로지, 트랜스포즈라는 건데요. 자, 벡터의 어떤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것은 아까 요게 이제 벡터였지 않습니까? 자, 요걸 우리가 칼럼 벡터라고 불러요. 하나의 칼럼에 이게 숫자가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공간을 길게 이게 아래 위로 차지하기도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해서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여기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T자를 쓰고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되는 겁니다. 즉 행과 열의 순서를 바꾼다.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옆으로 쭉 적혀 있다. 그러면 이제 로우 벡터가 되는 거네. X 트랜스포즈를 하면 트랜스포즈가 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 3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요. inner product라고 했습니다. inner product. 그래서 inner product는 우리나라 말,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dot product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내적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반면에 나중에 보면 outer product도 이제 볼 텐데, 그러니까 inner가 있으니까 outer도 있겠죠. 자,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inner product부터 합시다. inner product는 뭐냐? 두 벡터 간의 inner product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두 벡터인데 첫 번째 벡터는 트랜스포즈를 시켰어요. 컬럼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y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두 벡터의 inner product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적었어요. 요게 바로 inner product고, inner product의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의 inner product, 이 점을 하나 찍어놨죠. 자, 요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어떤 상수값, 숫자가 하나 나오겠지?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온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스칼라 값입니다. 숫자 하나로 나온.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는 그 inner product는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념이에요. x라는 벡터의 크기, y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왼쪽 그림 한번 보시죠. x라는 벡터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벡터가 하나 있고요. y라는 벡터가 여기 하나 있다 칩시다. 이때 두 벡터의 inner product x inner product y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은 x라는 벡터에서 y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각을 이루는 곳으로 때리면 여기 점이 찍혀질 거고,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어놨는데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게 되죠.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요 사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직각이면 요 파란색 요 화살표 요게 이제 x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 거죠. 그래서 요런 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이제 부를 텐데, 사형을 시켰다. 그러니까 정사형 시켰다. 직각으로 이렇게 내리 끄었다는 얘기예요. 사형을 시켰다. 프로젝트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의 의미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이 프로젝션 된 이 정사형 시킨 이 벡터지 않습니까? 그 벡터의 길이 곱하기 이 y의 길이, 이게 바로 인너 프로덕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가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요거를 이제 이 정사형 시킨 요 파란색 요 벡터, 내가 지금 여기 좀 굵게 적고 있는 요 벡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요. x 트랜스포즈 y, 이게 이제 인너 프로덕트에다가 y의 길이를, y라는 벡터의 길이를 나누면 정사형한 그런 이제 그 벡터가 되겠죠. 자, 하여튼 요까지, 요 내적의 의미는 요런 것이다. 요걸 좀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너 프로덕트가 0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x도 길이가 있고 y도 길이가 있는데 이게 0이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되죠. 자, 이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돼. 언제 코사인 세타가 0이 되죠? 세타가 90도를 이룰 때,
즉 90도를 수학으로 쓰면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즉 이 세타가 90도를 이룰 때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로 그리면 이게 x 벡터고 이게 y 벡터일 때 90도 이러면 인너 프로덕트가 0이에요. 자,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가 0이다. 그러면 이 x와 y라는 벡터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전문 용어 나옵니다. 올소고날하다라고 불러요. 올소고날하다. 올소고날이란 얘기가 바로 이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벡터가 직각을 이룬다를 올소고날하다라고 지금 여러분 따라 읽으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는 두 벡터가 올소고날하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예요. 즉 x1이 뭐 x가 크다고 해서 y가 큰 거하고 이게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올소고날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x라는 벡터의 길이와 y라는 벡터의 길이가 모두가 1인 또 특별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x 벡터, y 벡터를 뭐라 부르느냐? 여기 아자가 빠졌네. A-R-E, 아가 x와 y라는 벡터를 also normal 벡터라고 불러요. 자, also normal 벡터. also normal 벡터들이다. 자, also란 말이 90도 이룬다.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고, normal이라는 얘기가 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lso normal 벡터, 이것도 이제 전문 용어죠. 나중에 이 전문 용어를 쓰면 아, 그런 거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also normal 벡터라는 전문 용어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 리그레션 얘기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이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의 정의는 밑에 보이시는 이 부등식입니다. 이게 뭐죠? 지금 안에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 자, x라는 벡터가 x1, x2, x3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벡터는 y1, y2, y3라는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럴 때 제가 밑줄 쳐놓은 이거는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죠. 내적. 그 내적을 이승한 것은요. 그 각각의 L2 놈의 이승, 그 다음에 요것도 L2 놈의 이승을 곱한 것보다 늘 작거나 같아요. 자, 이게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고,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은 저 위에서 아까 제가 그 인너 프로덕트가 각각의 길이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이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라는 것이 성립한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게 뭐죠? 이게 인너 프로덕트의 이승은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길이의 이승이죠. L2 놈의 이승이니까 요거 길이의 이승, 요 길이의 이승을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이 바로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가.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매트릭스라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행렬이죠. 행렬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뭐 4x3 매트릭스다. 4x3면 행이 4개가 있다는 얘기고 칼럼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n×n 매트릭스다. 그러면 이제 행이 하나, 뭐 둘, 3개가 있고 칼럼도 하나, 둘, 3개. 그럼 행과 열의 숫자가 같죠? n×n이란 말 자체가. 이때 우리가 이것을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정사각형처럼 생겼다. 우리나라 말로 이걸 정방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방행렬.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자, 다음 다섯 번째. 행렬들의 곱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A란 매트릭스가 3×2다. 그러니까 행이 3개, 열이 2개. B란 매트릭스가 행이 2개, 열이 3개. 2×3다. 자, 이때 두 개의 매트릭스가, 여기도 매트릭스고 이것도 매트릭스인데요. 이 매트릭스를 곱하려면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열의 개수하고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해지는 거예요. 같아야지만 곱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1, 2, 3, 4, 5, 6하고 7, 8, 9, 10, 11, 12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이렇게 구성된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3×2 곱하기 2×3를 이렇게 매트릭스를 곱하면 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3×3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그럼 계산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3×3이면 예를 들어서 1행, 1열 있는 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거 1행,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1열. 이것을
linear combination 한다고 하죠. linear combination. 그 말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기하고 여기를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두 번째 행이고 세 번째 열이네. 그 얘기는 요 두 번째 행하고 여기 세 번째 있는 열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9 더하기 4 곱하기 12 요렇게 이 안에 들어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매트릭스 곱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아우터 프로덕트. 아까 우리 내적 배웠죠. 인너 프로덕트를 배웠다면 이번엔 아우터 프로덕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외적이라고 부릅니다. 외적은 뭐냐면 각각 A란 벡터, B 벡터가 다 칼럼 벡터인데 A라는 앞에 거를 그대로 칼럼 벡터 쓰고 뒤에 있는 걸 트랜스포즈 했어요. 지금 A는 몇 바이 몇? 매트릭스로, 그러니까 벡터의 일반화된 형태가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도 사실은 매트릭스죠. A라는 것도. 이거는 몇 바이 몇이냐면 3 바이 1 매트릭스가 되고요. B란 매트릭스는 지금 트랜스포즈를 시켰더니 1행 3열이 됐네. 1행 3열. 그러니까 원래 B는 3행 1열이었어. 아니네. 1행 2열로 제가 적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B란 매트릭스는 B1, B2 이렇게 있는 거고요. A란 매트릭스는 A1, A2, A3 이렇게 구성된 다 칼럼 벡터였는데 자, 뒤에 있는 것을 이제 트랜스포즈 시키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1하고 같으니까 이게 곱해질 수 있는 거야. 그 결과물은 뭐가 나오겠어요? 3x2가 나오겠지. 3x2 매트릭스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러니까 이 두 곱해가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열 하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만드는 것을 외적이라고 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아까 우리 인너 프로덕트랑 비교해 보시면 인너 프로덕트는 앞에 것이 1행 3열이었고요. 뒤에 있는 건 3행 1열이 되어서 스칼라 값 하나가 나왔던 거죠. 다음 7번 트랜스포즈의 성질인데요. 두 매트릭스를 곱한 상태에서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거는 각각의 트랜스포즈를 하는데 위치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A가 만약에 스퀘어 매트릭스다. A란 매트릭스가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처럼 생겼다. 그럼 행과 열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x3 같은 거죠. 그 3x3 매트릭스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요게 이제 3x3 매트릭스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 여기 3x3이죠. 근데 그 매트릭스의 트레이스, 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제가 밑줄 그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A란 매트릭스, 제가 밑줄 그으면 다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행렬도 일종의 매트릭스니까 행렬도 제가 밑줄을 그을 겁니다. 트레이스라는 것은 이 매트릭스의 대각선에 있는 것을 합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트레이스다. 자, 트레이스가 어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뭐다? 자, 근데 그 매트릭스는 스퀘어 매트릭스이어야 합니다. 스퀘어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뭐다? 그래요. 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 다이아고널 하다는 말이 대각선에 있다는 얘기죠. 대각선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다 더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9번. 자, 용어 중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칭 행렬이네. 대칭 행렬. 이것은 뭐냐? 그냥 매트릭스 A랑 그 트랜스포즈 시킨 거랑 같을 때 이 매트릭스 A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가 예를 들어서 뭐 1, 3, 3, 5다. 이거 A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돼요? 트랜스포즈 하면 T를 써야지. 트랜스포즈 하면 1, 3, 3, 5. 또 행과 열이 바뀌었는데 같죠? 좀 더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좀 큰 걸로 적으면 A가 자, A란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게 뭐 A, B, C, D, E, F가 있으면 이 대각선에 있는 게 B, 여기 있는 게 C, 여기 있는 게 E가 되어야지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그런 정의를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이 엘리먼트
다이아고날 엘리먼트가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x2인 경우는 1, 0, 0, 1 되겠지. 3x3 같은 경우는 1, 1, 1, 0, 0, 0, 0, 0, 0. 자, 이런 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어떤 매트릭스에다 곱하면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그 자기 자신이 돼. 혹은 뒤에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앞에 곱해도 그 뒤에 있는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칼라 값을 곱할 때는 1이라는 숫자가 그렇잖아요. 5 곱하기 1도 5고 1 곱하기 5도 5니까. 그러니까 어떤 1에 해당하는 그런 매트릭스의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트릭스 앞뒤에 곱하려면은 A란 매트릭스가 n by n이잖아요. 그럼 뒤에 곱하려면 얘는 n으로 시작해야 돼. 근데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반드시 n by n이 돼야겠지. 만약에 m by n을 뒤에다 곱한다. 그러면 여기는 m by m이 돼야지만 곱해지겠죠. 자, 그래서 결과물은 m by n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또 요거랑 같으니까 또 m by n이 이렇게 나올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역행렬. 역행렬이란 말은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이 A의 인버스다.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을 한다라고 이렇게 적는데요. 어떨 때 A의 역행렬을 A 인버스라고 부르냐면 A 곱하기 A 인버스를 하나, A 인버스 곱하기 A를 하나, 전부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때, 그때 우리가 A의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물론 A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돼야 돼요. 스퀘어 매트릭스 1대의 얘기입니다. A가 스퀘어 매트릭스 1대, 그것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자,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A라는 매트릭스가, 모든 종류의 A라는 매트릭스가 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것의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겠네요. 좀 이따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이번에 나올 얘기는 이 definite 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semi-definite, 그 다음에 indefinite 이라는 매트릭스의 성질을 밝히는 어떤 개념인데요. 자, 먼저 positive definite 이라는 것도 있고 negative definite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계산을 했다 치자. 요 계산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x라는 벡터가요. 좀 간단한 걸 한번 해보면 x1, x2 두 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된 컬럼 벡터입니다. 자, 그럼 그 트랜스포즈 했지. 그러면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여기 a도 미리 좀 적어 놓읍시다. a는 만약에 1, 2, 3, 4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지금 n은 2인 경우지 전부 다, 곱하기 x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지? x1, x2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x1, x2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1행 2열이고 이게 2행 2열이니까 앞에 1행 2열이 하나 와야 돼. 뭐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 x1, x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는 x1 더하기 3x2, 좀 공간이 모자라니까 다시 쓸게요. x1 더하기 3x2라는 게 하나 있고, 자, 이 벡터의 노테이션을 나타내면 괄호 쳐야겠죠. 그 다음에 2x1 더하기 4x2가 있고, 그 옆에다가 x, 다시 공간이 좁으니까 2x1 더하기 4x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1, x2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x1의 2승 더하기 3x1, x2, 그죠? 더하기, 그 다음 요거 두 개 해야 되니까, 2x1, x2, 더하기 4x2의 2승.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x2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X 이렇게 했더니 아까 지금 앞에서 했던 걸 계속 이어가면 X1의 2승 더하기 5X1 X2 더하기 4X2의 2승. 자, 이런 수학식입니다. 자, 근데 이런 수학식이 도대체 이렇게요. 여기가 X1 축이고 여기가 X2 축이고 직각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자, 얘를 이제 Y라고 치면 이 Y축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Y라고 써도 되고, 자, 이것은 일종의 X1과 X2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fx1, x2.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요 수학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간 이런 표면이냐,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른 표면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거냐, 아니면 여기서 보이는 이런 거냐, 이런 걸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정리를 하면, 지금 매트릭스 A라는 것이, 자, 이 주인공은 A란 매트릭스가 positively definite하다. positive definite한 매트릭스다라는 얘기는 요 계산이 늘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어떤 x가 오더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아래쪽으로 움푹 파여 있는 이런 표면이 될 거고요. 이쪽이 x1 축, 이쪽이 x2 축이고요. 이 세로축이 f, x1, x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늘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어떤 x가 오더라도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은 A를, all이라는 뜻의 A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건데 어떤 x에 대해서도, 즉 0이 아닌 어떤 x에 대해서도 이게 늘 0보다 크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늘 0보다 작으면 이제 이렇게 지금 요 보시는 요런 표면처럼 생긴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positive definite 하면 최소값이 존재하겠네, 그런 얘기고요. 네거티브 데피닛 하면요,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야. 최대값. 이 노란색 표면에 최대값이 존재하죠. 그런 의미다. 반면에 세미 데피닛이라는 얘기는 어떨 때는 0과 같을 수도 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네거티브리 세미 데피닛 하다는 얘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자, 저는 지금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하나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x1, x2 축이 있다면 x1으로 볼 때는 요렇게 생겼는데 x2 축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 그냥 계속 이게 평면이야, 이렇게. 직선처럼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함수의, 요렇게 생긴 함수의 성질을 무엇이 규정하느냐? 바로 A라는 매트릭스의 성질이 규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용어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게 어떨 때는 0보다 작고 어떨 때는 0보다 크다? 이럴 때 우리가 indefinite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마치 indefinite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말안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요런 곡선이 연속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런 곡선이, 즉 이쪽에서 보면 최대값이 존재하고 이쪽에서 보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게 이렇게 표면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맥시멈 값, 미니멈 값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말을 못 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indefinite 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일단 용어에 대한 어디선 들어봤다 이 정도면 일단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15번째 linear function, 그 다음에 16번째 linear transformation에 대한 얘기인데요. linear function이라는 것의 수학적인 의미는 다음 두 성질을 만족하는 겁니다. additivity, 즉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x1 집어넣은 거하고 x2 집어넣은 거, 그 결과를 더한 것이 x1 더하기 x2 집어넣은 거와 같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요, fx, 아주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fx가 5x다. 자, 이거는 리니어 펑션이냐?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fa를 집어넣으면 5a죠. fb를 집어넣으면 5b가 될 겁니다. 그럼 f에다가 a 플러스 b 집어넣으면 이건 5에다가 a 플러스 b가 집어넣어서 이거는 5a 플러스 5b죠. 5b다. 요거 두 개 더한 것이 요거하고 같나요? 같네요. 야, 그러니까 이건 리니어 펑션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성립해야 돼.
AX를 집어넣은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A 곱하기 fx와 같다. 그 얘기는 요렇게 또 정리하면 되겠네. 자, 이거 전 지우고요. 자, 이 OX를 예를 들어 보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5A고요. F에다가 2A를, 자, 상수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5에다가 2A를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이제 10A가 되는데, 자, 이 10A가 2 곱하기 FA랑 같습니까? 아까 FA가 5A라고 했으니까 이건 같네요. 아, 이거 성립하는 거 보니까 호모지니어티도 성립하네요. 즉, 요 함수는 OX라고 하는 이 함수는 리니어 펑션이 되는 겁니다. 자, 리니어 펑션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이거를 A에 뭐 3승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리니어 펑션과 뭐 리니어가 아닌 난리니어 펑션의 차이는 이런 이 차수에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선형 변환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자,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요, 자, x라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것을 f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y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x를 집어넣는데 y가 만들어졌잖아. 자, 그 예를 들어서 n by 1 매트릭스를 행렬을 집어넣는데 n by 1 행렬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선형 변환을 한 건데, 즉 한마디로 x라는 놈을 y로 바꾼 거잖아요. 그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는 얘기는 알고 보면 어떤 매트릭스 A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선형 변환입니다. 다시 결론은 이게 지금 파란색 적어 놓은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벡터에다가 매트릭스를 하나 곱한다는 것은 선형 변환하는 것이다. 매트릭스를 곱하면 선형 변환하는 거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벡터가 있었는데, 아까 어떤 벡터 제가 n by 1 사이즈의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니까 이게 m by 1이 됐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냐?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시키는 거, 스케일링, 시어링, 프로젝션, 이게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로테이션 한다는 것은 이 그림상에 원래 여기에 이런 벡터가 있었는데 요걸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였다. 로테이션 시켰다. 로테이션 시키는 것은 알고 보면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로테이션 시키는 매트릭스거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애를 이걸 스케일링 한다는 크기를, 방향은 바꾸지 않고 크기만 바꾸겠다는 거지. 요렇게 돼 있던 애를 이 점선 따라 가가지고 요렇게 만들겠다. 요렇게 길게. 이건 어떻게 매트릭스 생겼냐? 여기 똑같은 숫자가 어떤 게 들어가면 이게 스케일링 매트릭스예요. 이걸 곱하면 이제 크기만,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변한다. 시어링은 여기 있는 원을 이쪽으로 옮기는 건데요.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곱해도 이게 선형 변환이고요. 프로젝션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떤 축에다가 직각으로 사형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벡터가 있었는데 요것을 이쪽이 x1 축이고 이게 x2 축이면 x2 축에 사형시키는 매트릭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연습을 해보셔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선형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왜 이 선형 변화를 얘기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PCA, 뭐 SVD 이런 거 얘기할 때 알고 보면 전부 다 선형 변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변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올소고날 매트릭스. 자, 올소고날 매트릭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교행렬. 우리 올소고날이라는 말이 어떤 직각을 이룬다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직교행렬이라 부릅니다. 자, 뭐가 직교행렬이냐? 올소고날 매트릭스냐? 자, 이 용어를 나중에
그냥 나중에 뒷동네 공부하다가 그냥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어떻다 저쩌다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떤 거냐. A라는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요놈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든지 혹은 그 뒤에다가 트랜스포즈를 곱했는데 이게 단위 행렬이 됐다. 그러면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올소고날 매트릭스예요. 그때 이 A를 올소고날한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이 말은 이 트랜스포즈가 바로 역행렬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매트릭스 A의 역행렬이나 트랜스포즈나 같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A라는 매트릭스가 올소고날한 매트릭스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올소고날한 매트릭스 A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이게 일단 스퀘어 매트릭스인데요. 예를 들어 요 칼럼과 요 칼럼과 요 칼럼이 전부 다 올소하다는 얘기, 직각을 이루고 있다. 벡터들이 요게 하나의 각각의 벡터 아닙니까? 이 벡터 세 개가 다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말이다. 그럼 길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소 노말 벡터라고 하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 행으로 따져도 그래야 돼. 이 올소 노말 벡터들로 이 행 벡터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올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는데 그 중에 어느 특별한 경우가 이 바로 올소고날한 트랜스포메이션이야. 어떤 거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것은 어느 매트릭스를 어디다 곱해주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느 매트릭스를 곱해주니까 y가 된다. 그런데 이 A란 매트릭스가 올소고날한 매트릭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환을 직교 변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 직교 변환이라고 부르고요. 올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 매트릭스 A가 올소고날한 매트릭스면요. 직교 변환을 하고 나면 오리지널한 놈의 크기하고 변환된 놈의 크기가 같아요. 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재미난 성질이죠. 자, 그 다음에 올소고날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x1을 트랜스포메이션해서 y1을 만들고 x2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y2를 만들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느냐? x들의 이 내적은 y들의 내적과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즉 인너 프로덕트가 변하지 않는다. 변환 전과 변환 후에 인너 프로덕트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기한 성질이 있다. A가 올소고날 매트릭스일 때. 자, 요까지 일단 용어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18번째. 자, 벡터들이 더하기나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의 연산들이 벡터들의 이런 연산들이 정의된 공간이란 말이 스페이스죠. 그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벡터들의 더하기는 그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되고 빼기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빼면 되고 이 곱하기 연산은 보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스칼라와의 곱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하고 2라는 이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 3을 곱했다. 그러면 이제 3, 6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요런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요 벡터는 그 벡터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이고,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스팬 얘기할 때 좀 더 이해가 될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자, 그 다음 19번째, linearly independent. 우리나라 말로 선형 독립이라고 합니다. 선형 독립. 자, 이거는 어느 벡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상수를 다 곱했어요. 이 상수 곱하면 이렇게 다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게 이제 방금 제가 위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됐는데 이게 제가 밑줄 친 거 보니까 0 벡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0으로 구성된 0 벡터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로지 이 람다들이 0이 모조리 다 0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성립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V1, V2, Vn이라는 벡터들을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 성립할 때. 그러면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거냐? 제가 벡터를 한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에 1,
1이란 벡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1을 곱하고 여기 2를 곱하자. 그럼 더하기 하면은 자 여기다가 빼기 1 곱하기 예를 들어서 2, 3, 2 만약에 이렇게 됐다. 자 이게 이제 0벡터가 돼. 이거 하면 이거 다 더하면 이제 0, 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 얘기는 람다가 1이고 2고 마이너스 1인데도 불구하고 0벡터가 됐잖아. 그 얘기는 요 벡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0벡터가 되는데 람다가 1이 아니어도 된다? 그 얘기는 3 뭐 이렇게 할까요? 3, 2, 1. 자, 요렇게 지금 만들어낸 거지. 즉, 아까 얘기했던 3, 2라는 벡터는 기존에 있던 1, 0이라는 벡터와 1, 1이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낼 수 있으면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 이 세 번째 벡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서로 디펜던트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이런 어떤 등식이 성립할 때 반드시 앞에 0을 곱해야지만 더하기 곱하기 0을 해야지만 이 모두가 0이 되어야지만 이게 성립한다. 이 등식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독립이 되는데 지금 이 벡터는 독립이 아닌 벡터여서 0이 아닌 다른 값을 곱해도 저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an, 우리나라 말로 생성이라 부르는데요. span이란 말은 이 span이라고 하는 것을 W, 대문자 W 적었습니다. 대문자 W는 소문자 W의 집합이에요. 근데 어떤 이 소문자 W가 이 V라는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벡터입니다. 그런 벡터들이 람다는 어떤 실수값, 여기 R자를 제가 실수, real number라는 뜻에서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W라는 집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W는 바로 V1, V2, Vn의 span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쓰는 거죠. 요렇게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벡터, 7하고 3으로 구성된 벡터는 0, 1, 0, 1, 0과 0, 1로 구성된 두 벡터의 스팬의 한 원소예요. 요걸로 만들어진 스팬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원소가 그 중에 하나가 7하고 3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스팬이라는 개념은 어떤 벡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만들어낸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1번째 베이시스. 자, 우리나라 말로 기저라고 합니다. 기저는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다. 제 기본 원소가 지금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의 수는, 그러니까 베이시스라는 것이 하나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 즉 기저의 수는 바로 그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의미한다. 차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이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느냐. 일단 W라고는 스팬이 존재하는데 그 스팬에서 이 V1, V2, Vn이라는 벡터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이 전부 다 베이시스예요. V1, V2, 이런 것들이 다 베이시스가 된다. 즉 베이시스의 조건은 뭐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요. 그것들로 만들어진 어떤 스팬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할 텐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gradient geometric interpretation of span. 자, span 우리가 배웠고요. geometric interpretation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하학적, 자, 이 기하학적 해석 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죠. 그림이나 도형으로 어떤 수학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하학적 해석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스팬을 하나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했다. 그러면 V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V1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저가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스스로 혼자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V1이 기저가 되고 이 W가 스팬인데, 그럼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스페이스인데, 만약에 V1이 내가 저기 지금 화살표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요런 벡터가 있다. 근데 스팬이라는 것은 그것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거라면, 어떤 상수배를 하면 스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양수를 곱하면 이게 길어지는 거고,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고, 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V에다가 아주 큰 수를 곱하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스팬 W는 결국은 요 회색으로 칠해놓은 요 직선상에만 존재하는 거죠. 즉 V1을 기저로 하는 스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스팬이 이런 것들은 포함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다르잖아. 이런 건 포함할 수가 없어. 늘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요렇게 조금 되든지, 아니면 요렇게 조금 되든지, 아니면 아주 길게 요렇게, 여기 일직선상에 이렇게 되든지, 즉 이 벡터들이 만들어낸 스팬은 요 일직선상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베이시스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이 V1과 V2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게 직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두 벡터를 베이시스로 만들어낸 스팬이라는 것은, 이 제가 여기 그냥 개념적으로 평면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좀 그었는데요.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요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내? 요 V1을 좀, 제가 V1, 2라고 했죠? 이게 V1을 좀 길게, 이거는 사실은 요렇게 평형사변형처럼 그리면, 그래요. V1을 길게 해서 이만큼 상수배를 취해서 이만큼 만들고, V2를 상수배 취하면 이만큼 길어질 거 아니야? 그걸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제 이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벡터나 요걸 요렇게 표현해가 요 벡터나, 즉 이게 V1에다가 람다 1을 곱한 거고, 요 벡터는 V2 벡터에다가 람다 2라는 상수를 곱해서 두 개 더하니까 이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지. 결국은 평면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가 이 베이시스를 두 개만 하면 이 벡터 스페이스가, 다시 말해서 스팬이 평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제가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여기다가, 여기 만약에 이게 바닥이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수직축이라고, 여기가 이제 직각이라고 쳐봅시다. 여기가 이제 직각이라고 치면, 이 직각,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벗어난 공중으로 향하는 이런 화살표는 이 스팬에 있지 않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두 개가 있으면 평면을 의미하는 거고, 베이시스가 세 개가 있으면 드디어 입체적인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면에서도 뭐 이렇게 생긴 스몰 w라는 벡터가 있다. 뭐 혹은 이렇게 생긴 스몰 w 벡터가 있다. 전부 다 이 v1과 v2를 이용해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간 속에, 공중에 이제 떠오른 그런 벡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자, 다시 3차원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림이 이해가 되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V1, V2, V3가 서로 베이시스다. 그런 베이시스로 구성된 스팬은 3차원 공간 속에 어떠한 벡터라도 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꼭 직각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직각처럼, 직각이 돼도 되는데, 꼭 이 베이시스의 조건이 직각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가 있으면 이제 이 3차원 공간 속에 있던 어떤 벡터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3차원 공간이 이 스팬이 되는 거죠. 자, 그까지 이제 이해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째, 컬럼 스페이스. 나중에 로우 스페이스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컬럼 스페이스란 얘기는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이 컬럼 벡터가 3개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때 이 컬럼 벡터 3개로 만들어낸 스팬이 있겠지. 그때 이 스팬을 뭐라 부르느냐? 매트릭스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스팬을
매트릭스 A의 컬럼 스페이스.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다 라고 해서 이 W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 스팬을. 자, 요런 개념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A11 곱하기 X1 더하기 A12 곱하기 X2 더하기 A13 곱하기 X3는 B1이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도 성립하고, 그 다음도 성립하고, 그 다음도 성립한다. 지금 등식, 이퀘이션은 4개가 있고요. 모르는 변수는 X1, X2, X3 3개만 모르죠. 자, 이것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 A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X라는 벡터는 B라는 벡터가 나온 형태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표현이나 요런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한 거나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컬럼 스페이스란 말은 나중에 어떻게 쓰냐면 이 모든 등식을 만족하는 X1은 뭐가 되고 X2는 뭐가 되고 X3는 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숫자 예를 들어서 뭐 2, 3, 7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란 얘기는 이게 답이 존재하려면 자, X가 솔루션을 갖게 되기 위한 조건은 이 B라고 하는 벡터가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해야 돼요. 컬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면 이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X가 답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이제 쓸 겁니다. 자, 컬럼 스페이스 이제 개념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요.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자, 24번째. orthonormal basis. 자, ortho는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죠. normal은 크기가 1이란 얘기죠. 뭐 어떤 것의 크기가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orthonormal basis는 베이시스인데 자, 일단 베이시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죠? i와 j가 다를 때 벡터 i, vi하고 vj의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니까 0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바로 vi라고 하는 벡터하고 vj라는 벡터가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지. 내적이 0이지 않습니까? 내적이 0은 이게 90도를 이룰 때만 내적이 0이거든. 기억나세요? 제가 다시 쓰면 요 벡터 트랜스포즈 요 벡터를 했는데 이게 0이다. 이건 원래 뭐라 그랬어요? 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요 j번째 벡터의 크기 j번째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각도 세타. 근데 이게 0이란 얘기는 이것도 어떤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닌데 이게 0이 되려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그 얘기는 세타가 90도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네. 그래서 올소란 얘기가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고 i하고 i 두 개의 내적이 1이다. 두 개의 내적은 1이다. 그 얘기는 길이가 1이란 얘기지. 길이가 1이다. 그래서 노멀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orthonormal basis라는 개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랭크.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 매트릭스에 랭크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있다. 그럼 n by n 매트릭스, 일반적인 매트릭스인데 그놈의 랭크라는 것은 이제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씁니다. A라는 매트릭스에 여기 랭크가 빠졌네. 여기 K자 써야 됩니다.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 A란 매트릭스가 이제 n by n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치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더 제가 좀 더 성의 있게 할게요. 이게 이제 5 by 3 아닙니까? 행이 5고 열이 3이잖아요. 자, 이런 매트릭스의 랭크라는 얘기는 먼저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베이시스의 수. 자, 요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수. 베이시스의 수는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해야 되죠. 그러니까 linearly independent한 칼럼의 개수를 말하는 거네. 그 다음에 row space는 이렇게 생긴 이게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길이가 다 똑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길이가 다 똑같은 이렇게 지금 행이 5개 아닙니까? 저 매트릭스가. 이것들 중에서 독립적인 로우의 수, 즉 독립적인 베이시스의 수, 그것이 바로 랭크가 된다. 자, 랭크는 뭐라고요? 그 매트릭스에 베이시스가 존재할 텐데 칼럼 베이시스도 괜찮고 로우 베이시스도 괜찮은데 독립적인 베이시스의 수, 그것이 랭크입니다. 사실은 베이시스란 말 자체가 독립이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베이시스란 것이 사실은 그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정보의 양이 그 랭크의 크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어떤 매트릭스의 랭크란 얘기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칼럼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다 이제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매트릭스의 랭크라는 것은 행의 수와 칼럼의 수 중에 작은 것보다 늘 작거나 같아요. 많으면 같을 수도 있고 늘 작다. 이 작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칼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만 서로 linearly independent하고 나머지는 independent 하지 않다. 그럼 베이시스가 2개밖에 안 되는 거지. 만약에 3개 다 독립이면 베이시스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베이시스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행으로 따져도 이게 아무리 많아도 결국 랭크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26번 인버터빌리티인데요. 자, 즉 어떤 매트릭스에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는 알고 있죠.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A가 n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될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때 이때 요 놈을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모든 매트릭스에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존재하는 조건이 있을 텐데 언제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느냐? 자, 다음과 같은 조건입니다. 자, 먼저 이게 n by n 매트릭스잖아요. 자, 그때 랭크가 n이 되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라 부르느냐? 이 A란 매트릭스를 full rank라 그래요. 랭크가 n이 되면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랭크가 n이 되면 그때 우리가 full rank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non-singular 매트릭스다. 자, 이것도 새로운 용어네요. non-singular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A 인버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 정리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용어들과 함께 얘기하면, 자, 다음 중 이 다음 5가지 중에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역행렬이 존재하게 돼요. 자, 첫 번째, 랭크가 n이다. 자, A란 매트릭스가 지금 n by n 아닙니까? 그때 랭크가 n이니까 이게 full rank란 얘기네. 그래도 인버스가 존재하고, 다른 말로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n이다. 이 같은 얘기죠. 칼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바로 랭크니까 그 랭크가 n이다. 혹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n이다. 독립적인 베이시스 수가 n이다. 이것도 full rank를 말하는 거네. 그렇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A란 매트릭스에서 올소고널한 로우의 수가 n이다. 올소고널하다는 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직각을 이룬다는 것인데, 직각을 이루는 로우의 수가 n이어도 사실은 그들이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27번.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우리나라 말로 행렬식이라 부르는데 디터미넌트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건 어떤 스칼라, 상수 값입니다. 어떤 숫자가 하나 딱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스칼라 값 A라는 것이 있다. 우리 A의 크기는 그냥 그 절대값 취하면 A의 크기죠.
그 다음에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있다. 그 벡터의 크기는 우리 L2 놈으로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벡터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매트릭스 A의 크기는 어떤 개념이 없을까? 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디터미넌트, 제가 이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계산, how to compute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compute, 이 디터미넌트는 얘기를 안 할 건데, 하여튼 뭔가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리니어 알제브라 책 보고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그것의 절대값 취한 게 바로 이 그 매트릭스 A의 크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이 디터미넌트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디터미넌트의 절대값, 즉 매트릭스 A의 크기라는 개념은 알고 보면 여기 좀 적어 놓은 것처럼 n개의 칼럼 스페이스들이 이루는 parallel rapid pad, parallel rapid pad의 볼륨이다. parallel rapid pad는 평행 다면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x3 매트릭스가 A가 있는데, 이게 이제 3개의 칼럼 A, B, C라는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칼럼이 하나의 각각의 벡터를 만들 거고, 이 A, B, C라는 벡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3개의 벡터로 이루어내는 평형 다면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입체적으로 이 회색 선을 그어서 그렸는데요. 이 평형 다면체 안에 공간의 그 볼륨, 부피가 바로 그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지오메트릭하게 해석을 하면. 자,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디터미넌트를 지금 또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것의 역행렬을 찾을 때는 이 디터미넌트가 필요해요. 디터미넌트를 알아야지만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가우스 조단 일리미네이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하여튼 디터미넌트란 값을 계산해야지만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걸 나중에 뭐 이 A의 역행렬을 계산할 때 분수식에다가 이 디터미넌트 A 이걸 분모 쪽에 넣고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되잖아? 그러면 요런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냐 아니냐도 아까 우리 앞에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조건 여러 가지 봤는데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자, 이것을 하나 추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28번. 자, 인버스 매트릭스의 성질, A란 매트릭스의 인버스, 자, 이건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고요.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느냐? 만약에 오리지널한 A란 매트릭스가 올소고널한 매트릭스다. 그 얘기는 칼럼이라든지 로우들이 다 그 직각을 이룬다. 즉 또 독립이란 얘기고요. A란 매트릭스가 올소고널한 그러한 매트릭스면 트랜스포즈하고 역행렬하고 똑같아요. 자, 요건 재미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역행렬을 A란 매트릭스와 B란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이게 자리를 바꿔서 각각의 역행렬을 곱해는 것과 같다. 자,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A란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즈 한 것을 역행렬을 취한다. 그것은 역행렬 취해가지고 트랜스포즈 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예를 다 들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런 결과가 있다 정도만 알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PCA, 뭐 SVD, 그 다음에 뭐 NMF,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이런 기법들을 얘기할 때 지금 얘기했던 리니어 알지브라의 용어들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리니어 알지브라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하는 과정은 제가 다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용어를 알아야 되는가에 집중을 했는데요. 자, 처음 공부하신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좀 혼동이 될 텐데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용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PCA, 뭐 Support,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